부다페스트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온다. 여전히 도나우 강 위로 떠오른 햇살은 어제처럼 아름답지만 오늘은 왠지 그 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길게 뻗은 브릿지 위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페스트와 부다를 이어가는 도시의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된다. 부다페스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장소,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로 향한다. 이 도시의 홍가 예술이 응축된 공간에 그 웅장한 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심부에 우뚝 선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 오페라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보석 같은 장소이다. 오페라 하우스 정문 양쪽에는 조각가 알라호스 스토로블이 조각한 페렌츠 에르켈과 프란츠 리스트의 조각상이 있다. 현관의 대리석 기둥과 아치형 천장은 하가 베르틀란 세케이와 모르탄의 벽화로 덮여 있다. 1875년 건축이 시작되었고 1884년 9월 27일 대중에게 공개되었는데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큰 오페라 하우스이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조화를 이룬 이 건축물은 마치 19세기 황금 기로의 시간 여행을 약속하는 듯하다. 1261명이 수용 가능한 말굽 모양의 이 건물은 1970년대 밀라노의 라스칼라와 파리의 팔레 가르니에 이어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우수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페라 공연이 없는 날이면 가이드 투어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숨겨진 세계를 엿볼 수도 있다. 수백 개의 의상이 보관된 드레스룸과 장엄한 대기실은 이 공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888년부터 1891년까지 부다페스트에서 감독을 역임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로와 1947년부터 1950년까지 3년간 음악 감독을 맡았던 오토 클램페르를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예술가들이 이곳의 손님이었다. 대리석 계단을 따라 내부로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 화려하게 채색된 천장 프레스코화와 황금빛으로 장식된 발코니, 그리고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웅장함을 더해준다. 로얄 박스는 3층 원형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오페라의 4가지 성부를 상징하는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모든 디테일은 오페라 하우스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예술의 성전임을 느끼게 한다.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곳에서 헝가리 음악사와 예술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절로 느낀다. 리스트와
벨라 바르토크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이 울려 퍼졌던 이곳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여행자와 현지인들을 매혹한다. 오페라 하우스의 샹들리에는 디자인 건축가 미클로시 이블의 설계 방향에 맞추어 당시 고품질의 금속 세공과 장식품으로 명성을 날리던 곳인 부다페스트의 슈타이너 공방에서 제작되었다. 샹들리에는 약 3톤에 달하는 무게를 자랑하며 오페라 하우스의 메인 공연장 중앙 천장에서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다. 주로 청동과 유리로 제작되었으며 당시 최고급 크리스털 유리가 사용되었는데 크리스털 조각이 빛을 산란시키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샹들리에는 19세기 후반에는 가스등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후 전기 조명으로 개조되었다.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는 그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하다.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는 1873년 부다페스트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지 몇 년 후 도시의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당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으며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부다페스트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건축가 미클로시 이블은 크기가 아닌 예술적 완성도에서 비엔나를 앞서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그는 작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이로 인해 헝가리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개관식에 이곳을 방문해 건물을 보고 작지만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헝가리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이 많이 연주되었으며 헝가리의 오페라와 발레를 통해 민족 문화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헝가리 오페라 하우스는 2차 세계대전 동안 큰 위기를 겪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부다페스트 곳곳이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오페라 하우스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후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공산주의 시기에는 건물이 예술적 용도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냉전 시대 동안 오페라 하우스는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못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복원이 시작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
부다페스트에서의 마지막 화려한 여정은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마무리를 했다. 도시 곳곳을 걸으며 느꼈던 그 고요 속에서 이 도시가 나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더나우 강의 잔잔한 물결, 세첸이 다리 위의 불빛, 어부의 요새에서 본 항원, 그리고 시장의 활기찬 소음까지. 부다페스트는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처럼 나를 감싸안고, 그림처럼 나를 매혹시키고, 시처럼 나를 감동시켰다. 각각의 순간은 나만의 작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들은 모여 부다페스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작품을 완성했다. 부다페스트,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도시에서 나는 여행자가 아닌 무대 위의 한 배우였다. 부다페스트에서 이 공연은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이 무대에 오를 나를 기다리는 시작이다. 부다페스트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작아져 갔지만 마음속에서 그 기억들은 더욱 커져갔다.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며 나는 또 다른 여정을 꿈꾼다.